어젯밤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으로 옮겨온 덕분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 이 글렌 영킨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테리 맥컬리프의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한 9% 정도 더 많이 나왔다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팍스뉴스에서 출구조사를 한 것인데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중에서는 영킨한테 투표했다라는 사람이 한 9% 정도가 더 나왔다. 거의 10%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그러니까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판세에서 이제 다른 인종하고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이런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략 어느 정도 지지율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고착이 돼 있는데 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유동성이 좀 큰데다가 그 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버지니아주 유권자 중에서 한 10.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윙 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캐스팅 보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히스패닉 유권자, 그러니까 라티노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좀 더 빨아들이기 위해서 양쪽 후보 진영이 전부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방향이 영 틀려버렸던 거죠. 맥컬리프 같은 경우에는 한심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젠가 그제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바빠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애들 많이 나가지고 이제 히스패닉 인구가 11% 돼야지 11% 만들어야지 지금 10.5%인데 인구 11% 만들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뭘 바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애 만드는 걸 바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주지사 후보가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물론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 솔직히 그 성추행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봉사하는 분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 그럼 여성들 앞에다 놓고서는 자 이제 바빠집시다. 우리 애들 많이 나가지고 히스패닉 유권자들 많이 좀 늘립시다. 이런 얘기를 여성들한테 남자 후보가 이야기하면 성추행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정책으로 한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니까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킨 후보가 접근한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영킨 후보가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한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고 본인들이 미국에 올 때 처음에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영킨 후보가 히스패닉 유권자들한테 했던 말이다라는 것이죠. 세금 낮추고 학교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범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게 영킨 후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마가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마가 정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세금 적게 해줄게. 지금 영킨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그 그로서리 세일즈 텍스 없애겠다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먹을 거를 사기 위해서 물건을 샀을 때 내는 스테이트 텍스는 없애주겠다. 주세를 판매세죠. 주 세일즈 텍스를 없애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게 기껏해야 몇 프로 안 되겠, 2%, 3%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을 없애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스 값에 붙였던 가스 텍스도 이것도 없애주겠다. 그러면 가스값이 일단 확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당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범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작년부터 팬데믹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메터 운동이니 안티파들이니 이런 애들이 길거리에 나오면서 온갖 이상한 짓들을 저지르고 치안이 불안해진 디펀드 폴리스 이러면서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경찰력들 갖다가 자꾸 사기를 저하하고 이러한 나쁜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겠다라고 경찰들한테 공권 여학을 다시 세워주겠다, 질서를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내가 좀 라틴 출신이기는 하지만 나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들 아닙니까? 미국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불법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법 이민으로 들어와도 무조건 포용해주는 민주당 좋다. 그쪽 뭐 지지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유권자가 아니니까. 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작 미국에 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시민권까지 받아낸 미국의 시민들은 생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이민을 왜 받아주느냐 이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갖다 엉뚱한 데 쓰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낸 세금은 온전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들에 갖춰줘야 돼요.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영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 1년에 적어도 15,000불 이상의 기본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러던데, 결국은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정책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인지 이제 구분하고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뭐 인권이 어떻고, 뭐 기후 변화가 어떻고, 아직도 이렇게 한심한 잘못된 그 허황된 이야기들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 쪽으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이 허상들에서 떠나서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겠다. 저희가 트럼프라는 그 개인 인물이 훌륭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한테 막 열광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뭐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모시듯이 트럼프를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교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트럼피즘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건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트럼프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정책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 인물이 뭐 성인군자고 무슨 대단한 신 같은 그런 인물이어가지고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 정책이 왜 훌륭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너희들을 잘 지배하겠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섬기겠다,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민주당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도전적인 과제가 됐을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38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530H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이제 주로 정치, 특히 이제 연방 의회와 관련해서 그 연방 의회의 의원들 그 의회 안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선거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집계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들에게 있어서 바이든의 전반적인 지지율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바이든이 무소속과 히스패닉계 표심을 얻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상하원 어느 한 곳을 차지하려는 희망을 없애줄 수 있다. 결국은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들이 지금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정책의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이든을 보면서 깨닫게 된 일반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꾸어 먹어서 이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마음을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려가는 것을 바이든이 힘들어한다면
결국에는 내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중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다수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빤히 보이죠. 하원은 지금 확실히 보입니다. 하원은 요번에 어제 선거 덕분에 하원의 수가 민주당과 공화당 수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은 저희가 내년 중간 선거에서 확실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대 50이니까 한 명만 뒤집어도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가 내년에 상원 선거에서 허셜 워커하고 라파엘 워녹 이 둘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허셜 워커와 라파엘 워녹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돈 모으는 거 보니까 라파엘 워녹이 좀 더 많이 모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허셜 워커가 이길 것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감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번에 버지니아의 성과가 물론 민주당을 자극을 해서 민주당이 지금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들이 이게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고 옳게 보고 있는 방향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기분 좋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확신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약간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 혹은 같은 민족의 다른 동포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막 감싸야만 했던 이런 시간을 사실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죠. 작년에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상당히 소가리를 하면서 지내왔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가리 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아주 기분 좋은 승리가 버지니아주에서 승전보가 날라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이러한 승전보가 버지니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더 큰, 더 확장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내년 중간선거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을 완전히 꼬도 고쳐서 선거 청렴성을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더 지쳐서는 안 되겠다. 한동안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함께 드립니다.